현재 큰 흐름을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점도 충분히 좋은 타점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의 기준, 바로 삼각 수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기입니다. 자, 오늘 2026년 2월 10일 비트코인 시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가지의 케이스를 보고 한번 시나리오를 짜보려고 합니다. 시나리오가 있다는 것은 대응 포인트가 있다는 것이고, 대응 포인트를 잘 잡는다면 좋은 타점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코가 좀 막혀 있어서 코맹맹이 소리가 나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전 관점부터 체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하락 이후에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봤습니다. 여기에서 찐반이려면 올라가줘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수렴으로 크게 나온다면 한 발 더 남은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생각하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제가 차트를 뜯어보다가 한 가지 특이점을 발견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상황에서 제 예상 안에 있었던 첫 번째 수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른 수렴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수렴을 그리거나 혹은 그냥 이렇게 찐반이 나려면 적정 수준으로 눌리고 그냥 상승해버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만약에 수렴이 나오려면 수렴의 기본적인 조건, 보통은 많이 나오는 게 뭐냐, 보통은 수렴은 618 이상을 되돌립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상을 되돌려준다, 그리고 버텨낸다라고 하면 이거는 수렴일 가능성이 꽤 높아지는 상황이 생기겠죠. 그러면 여기가 수렴이 맞다면 이 이후에 1파, 2파, 3파, 4파, 5파로 떨어지고 다시 한번 반등하는 구조가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618 라인까지 이상으로 되돌려주느냐 안 되돌려주느냐가 그냥 적정 수준의 눌림이 나오고 올라가느냐로 판가름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눌림을 한번 보시고 나서 이 수렴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눌림이 나온다면 아마 수렴이 나올 거면 618 자리는 깨줘야 할 것 같다, 혹은 618 지지는 받아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여기가 4파가 나오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위 추세선, 요 선이 굉장히 중요하죠. 임펄스가 깨지는 기준은 결국은 0 시작점과 2파동 고점을 이었을 때 이 추세선이 안 깨진 상태에서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선을 건드리면 안 되는데, 이 추세선이 좀 멀리 있죠. 그리고 2사 추세선은 아직 그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왜? 4파가 어디에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 진행 중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4파의 2사 추세선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임펄스는 유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도 수렴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으니까 수렴에 대한 부분은 아직 없애면 안 된다, 이 시나리오에 대한 생각은 갖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기본적으로 첫 번째의 수렴 패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를 하나 보려고 하는데, 이게 조금 추가된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시면 현재 올라와서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 생기죠. 급락이 나왔고 이후에 올라와서 이런 식으로 기간 행보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길게 삼각 수렴을 그리는 경우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언제 있었냐라고 하면 지난 24년도에 이렇게 강하게 급락을 하고 올려치지 못하고 급락하고 올려치지 못하고 급락을 했어요. 이런 급락이 일어난 뒤에 이때에도 보시면 거의 20% 넘게 빠졌어요. 단기간에 반등 없이.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여기에 보시면 반등을 준 후에 이런 수렴의 형태 혹은 기간행보의 형태를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올려친 뒤에도 기간행보의 흐름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이런 기간행보를 가지고 가고 이후 불장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와 대입을 해봅시다. 어떻게 보면 프랙탈의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최고점이 만들어지고 급락이 일어났고 다시 한번 급락이 일어났어요. 급락이 일어난 뒤에 반등을 줬고 기간행보로 이렇게 밀고 있습니다. 기간행보를 밀고 있다가 이런 상태라고 하면 아까와 비교한다면 올려치고 또 기간행보로 만들고 또 올려치고 기간행보로 만들고 또 올려치고, 이런 구조가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삼각수렴 비슷한 형태 혹은 기간행보로 이렇게 밀어주다가 버텨만 내주면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상승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반전의 흐름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게 24년도이기 때문에 ETF 승인이 되고 바로 직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ETF의 특성상 들어서 매집은 안 하더라도 이런 매집 기간을 가지고 갈 수도 있다.
가격이 적정 수준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가격 자체가 적정 수준의 가격이라고 하면 꾸준한 매수세가 조금 받쳐주면서 이런 기간 행보를 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번째 작은 수렴입니다. 이런 식으로도 수렴이 이어질 수 있다. 한 발 올려치고 여기서부터 수렴을 계속 만들어주다가 혹은 기간 행보로 이렇게 밀다가 쭉 올려치는 그림이 나올 수 있겠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큰 수렴이냐 혹은 작은 수렴이냐에 따라서 이후의 흐름은 굉장히 달라지겠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기간 행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수렴에 대한 선택을 하는지를 조금 보는 게 중요하겠어요. 물론 뭐 여기에서 적정 수준을 살짝만 눌리고 여기서 바닥 깔아주고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도 충분히 있습니다. 두 가지 수렴 외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마 이런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이렇게 3파에 3팔이 찍고 그냥 이렇게 쭉 빠져서 가겠느냐라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앞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수렴 그리고 이런 식의 상승 요 세 가지가 조금 더 확률적으로 높은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난 차트들을 다 뒤져보시면 보통은 요 세 가지에서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지만 확률 높게 봤을 때는 요 3가지 정도 1번 수렴, 큰 수렴, 2번 수렴, 작은 수렴, 3번 눌림이 좀 덜하고 이런 식으로 ABC를 올려준다. 그렇게 되면 A파, B파, C파로 종결된 파동이 될 거다. 이렇게 3가지 정도 시나리오 플러스 조금 더 낮은 확률이지만 그냥 이대로 꼽히는 시나리오 이렇게 4가지까지 총 4가지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그 안에서 타점을 만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4가지를 가지고 타점 정리까지 다 해보면 첫 번째 큰 수렴일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내려온다. 그러면 618 정도 라인 이후에 깨진다고 하면 여기서부터는 손익비 좋게 위에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이 파동에 또 618까지 올라갈 수 있겠죠. 수렴이기 때문에. 그럼 이 단기 반등을 먹을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 이 큰 수렴의 트렌드 라인이 정해지면 이런 식으로 잡아놓고 롱이든 숏이든 세팅을 할 수 있겠죠. 수렴 이후에는 한 발 더 빠질 테니 나는 숏을 칠 거다 하면 이 상단에서 숏을 치면 될 거고 만약에 그래도 나는 이 상태에서 수렴을 만들고 롱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 혹은 여기 추세 상단까지만이라도 나는 먹겠다라고 하면 이 안에서 이런 식으로 내려왔을 때 상단까지도 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타점이 충분히 큰 범위의 수렴에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작은 수렴 범위 내에서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범위가 이어질 때 이 하단이 올 때마다 롱매수를 받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정방향 추세 터지는 게 7 그리고 역방향 추세 터지는 게 보통 3이니까 이 안에서 한 발 더 큰 상승을 노릴 수 있는 좋은 롱 타점이 될 수도 있겠죠. 이번 자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물론 여기서 상단에서 내려오는 추세선에서 숏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눌림이 좀 덜 나오고 시간이 잘 끌린다. 그러면 3번 시나리오 덜 눌리고 상승하는 시나리오로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적정 수준의 매물대 자리에서 혹은 매물대 살짝 스윕하고 직전의 매물대까지 잡아주는 자리 한 뭐 0.5구간 정도가 되겠죠. 0.5구간까지 618 못 가고 수렴 범위까지 못 가고 올라간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정도의 눌림이 나오면 여기에서 롱 받으면 이렇게 3번 시나리오대로 올라갈 수 있는 롱 타점을 하나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만약에 4번인 경우에는 사실상 타점은 지금밖에는 없긴 합니다. 이대로 고점을 만들고 이렇게 내려온다라는 시나리오를 가진다면 이 고점을 못 넘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스탑로스를 잡고 지금이라도 쇼트라이를 해서 이런 식의 손익비를 갖고 갈 수 있는 4번 시나리오. 그래서 타점은 이렇게 잡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시는 1, 2, 3, 4번 중에 어느 정도 본인이 정해놓고 그 안에서의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말씀드린 타점들을 좀 정리해서 선택해서 들어가시는 게 아마 지금은 가장 비교적 안전하고 합리적인 선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관점 정리는 이 정도로 하면서 한 가지만 짚어드리자면 현재 지금 하락하던 추세선을 돌파하고 리테스트까지 좀 진행이 되었거든요. 마지막 C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계속 저항받던 라인들을 리테스트까지 마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하려다가 실패했는데 현재 상태에서 돌파를 해내고 1차 리테스트 마쳤고 2차 리테스트도 할 수 있는 자리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 2차 리테스트를 버텨낸다면 아마 3번 시나리오인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되면 크게 가는 삼각수렴이랑 그 다음에 4번 시나리오인 그냥 이대로 빠진다는 건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추세선 재진입하는지도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 정도로 정리를 하면 이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는 대부분 다 정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에서 입맛에 맞게 걸러 가시면서 조금 보시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관점 영상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근데 댓글에 보시면 아직도 이 시나리오와 대응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타점에 대해서 어떻게 도출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예시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어쩌란 말이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보통 시나리오를 드릴 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라고 드리는 이유는 연계해서 그 안에서 나는 어떤 부분에서 매매를 할 것이냐까지 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의 생각을 본인이 직접 해보시지 못한다면 결국은 나중에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 세우더라도 매매를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시나리오를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고만 있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것까지 제가 매번 떠먹여 드릴 수 없으니 생각이라는 걸 이렇게 조금 더 해보시면서 그 안에서 창의적으로 제가 보지 못한 타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서 신경 써서 매매하시면 충분히 좋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나리오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매매에 대한 영감을 얻으실 수 있도록 해드린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직접 찾으셔서 매매하는 방식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면서 항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수익 나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